자, 바탕화면에는 엑셀 아이콘을 통해서 엑셀 표를 실행을 시켰을 거예요. 실행을 하면 통합문서라고 나오는 부분 엑셀 파일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자, 화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통합문서 1. 요런 내용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은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 포인터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잘 따라오시고요. 혹시나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컴퓨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첫 시각에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좀 틀릴 건데 오늘 첫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놓친 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체크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수업 전체 진행하는데 뭐 한두 개 놓쳤다고 그게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체크해 두시다 따로 질문하세요. 여기 자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제목 표시주의라 그러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나타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파일의 이름은 정확하게 파일 이름을 준 게 아니고 임시 이름입니다. 임시 파일 이름. 그다음에 왼쪽 편에는 여기를 그리고 기능이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명령 단추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아이콘, 명령 단추 그렇게 하는데 그림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아이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빠른 실행 도구모음이라고 됩니다. 아마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도구모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 도구모음은 명령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령들이 이게 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우리는 실행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명령을 실행한다. 그래서 실행하는 명령들이 모여져 있는 여기를 도구모음이라고 부르고 자,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마우스 포인트 옮기고 계세요. 뭐 이렇게 옮기시다 보면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보이시죠? 밝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메일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요 사각형 형태가 밝게 나타나는 요거 사각형 요 부분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탭이라고 합니다. 탭. 요걸 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탭. 그리고 특정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요렇게 회색 경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뾰족 튀어나와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가 보시면 이런 형태가 하나 구성이 될 겁니다. 요 형태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 안에는 탭이라는 부분과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분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구분선에서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영역들을 우리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 우리가 실제 이제 기능을 익힌다는 건 명령 사용이거든요. 명령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이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명령에는 우리가 명령 실행을 할 때 이렇게 뭐 명령 실행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런 꼴이 있고 이런 모양새의 꼴이 있고요. 이런 모양새의 꼴이란 건 뭐냐면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이런 명령 실행이 되는 꼴이 있고 아니면 역삼각 형태 생긴 거 있죠. 역삼각 형태. 그걸 수업 중에 제가 목록 단추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목록 단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줄, 이중 밑줄 이렇게 하는 목록이 생겨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기능인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수업 어차피 전반적으로 배워야 될 거고 그냥 그렇다 용어가.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필기시험에도 사용하는 용어고요. 실기시험에도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 용어 그대로 수업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이제 그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화면 아래쪽이라는 게 요 밑에 여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제 화면 기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제 화면 보세요. 준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요게 아마 뭐 상에 따라 저처럼 한 3분의 1쯤 3분의 2 영역쯤 되는 신문이 있을 거고 4분의 3이나 뭐 5분의 1 정도 되는 영역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요 부분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태 표시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회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런 게 있거든.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다 명령 단추인데 이 명령 단추라고 하는 녀석에 이렇게 회색 모양이 배경 모양이 보이는 건 이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이 기능을 적용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추의 이름이 기본이라고 하는 단추의 이름이고요. 마우스 포인터 올리고 계시면 박스가 뜨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기 전환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은 특별한 인쇄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본 보기 상태에서 아마 내용이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 편에 보시면 마이너스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고 클릭을 계속 누릅니다. 반응이 없을 때까지. 그 값이 얼마죠? 10%. 자, 플러스가 반응이 없을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클릭을 하시든지 누르고 있든지 클릭을 하든지. 그러면 반응이 없을 때가 400이죠. 이건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화면 확대 축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 사각형 자그마한 사각형 보이세요? 요거 확대 축소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이 형태를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슬라이스. 클릭 방법은 클릭대로 이것도 어딘가에서 아마 컴퓨터 쓰시다 보면 어딘가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어딘가에서. 저도 언뜻 기억은 안 나지만. 자, 뭐 어쨌든 화면 확대 축소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그 화면 확대 축소 위아래를 보시면 요거 수평 이동 막대라고 그러고요. 사용법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습니다. 수직 이동 막대 뭐 인터넷에 프로그램 쓰시면 뭐 크롬이나 엣지 같은 거 쓰시면 다 나오죠. 수직 이동 막대. 그 수직 이동 막대, 수평 이동 막대 위아래에 있는 단추들도 화살표 많이 있는 단추들도 마찬가지. 이동 단추라고 하는 것들이죠. 클릭, 클릭, 클릭. 컴퓨터란 건 뭐 전혀 어떤 모습을 보거나 뭐 기능적으로 물론 기능적으로 이제 다르겠죠. 근데 모습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흰색 바탕에 선이 이렇게 꺼져 있네요. 회색 선들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요걸 뭐라 그러냐면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눈금선. 눈금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흰색 사각형들을 우리는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 그리고 특정 셀을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로 포인트를 이렇게 흰색 화살표, 죄송합니다. 흰색 십자가 모양일 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그러면 자 이렇게 셀을 선택했다. 그다음 방향 키를 이용해서 셀을 이동한다. 이 이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셀을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그때 초록색 테두리가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선택을 하실 때 이 테두리의 이름을 셀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포인트. 예, 여기까지 일단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8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군요. 우리 10분에 시작했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시 일단 요건 내버려 두고요. 자, 그다음 셀은 한 개를 의미한다면 2개 이상의 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동작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되어 있죠.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셀. 우리가 이걸 셀 범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셀 범위. 그리고 크말 시험에서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역. 셀 범위, 영역.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는 뭐 이렇게 범위 설정할 때 마우스 드래그 동작은 꼭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도 가능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요거하고 똑같은 이제 사항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왼쪽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마우스 드래그한 동작이죠. Shift 키를 이용해서 인접한 범위를 선택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물론 더 뭐 셀을 범위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두 가지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세 가지네요. 마우스 드래그 방금 두 번째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선택하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부분, 끝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왼쪽 Shift 키 누르시고 셀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 그다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한다고 할 때는 한 개의 셀이나 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개면 이거죠.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드문 선택하겠다. 그때는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Shift 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먼저 셀이나 셀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잘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제발 쉬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적었죠. 눈빛을 보니까 분명히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저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네? 분명히 약간 눈빛이었거든요. 그 눈빛은 알고 있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죠. 이제.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처음이라고 너무 부담 가지 마세요. 어차피 저 모른다는 가정에서 수업 진행합니다. 안다는 가정에서 수업 진행한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컨트롤 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의의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다. 그래서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보통 적게는 2번, 3번 정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최소 그 중에 한 번 이상은 좀 따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상단에 알파벳이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A, B, C, D, E, F 회색 영역.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열머리글이라고 그래요. 열머리글. 요 영역을 회색 영역을.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요 포인트의 이름을 선택기라고 합니다. 요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쓰면 회색 영역 알파벳 위에서 클릭을 하시면 한 칸을 선택했죠. 라고 한 칸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요걸 엑셀에서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 칸, 열. 그 다음 왼쪽 편에 보시면 1부터 일식 전가하는 번호 형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번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련 번호라는 표현을 쓰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1부터 일식 전가하는 번호 형태를 일련 번호라고 그러고 이 일련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이 회색 영역을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머리글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가져 있으면 또 검정색 포인트가 보이시죠. 선택키 포인트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뭐가 한 줄을 선택했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엑셀에서 행이라고 합니다. 행. 자, 그래서 행과 열을 선택한다. 물론 이제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을 행과 열을 여러 개의 행과 열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뭐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선택한다. 마우스 드래그. 인접해 있다면 Shift 키. 떨어져 있다면 컨트롤 키.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드래그, Shift 키. 드문드문 선택하겠다. 컨트롤 키. 항상 컨트롤 키나 Shift 키를 쓰실 때 먼저 컨트롤 키나 Shift 키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먼저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뭐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했다. 방금 행과 열을 선택할 때 여기를 이용한다고 설명드렸던 이유는 자, 아까 배율을 줄일 때 화면 배율을 줄일 때 축소 단축 기억나시죠? 그게 줄일 때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셀들이 다냐는 거죠. 다면 그냥 마우스 드래그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외로. 쉽게 내드릴까요? 몇 개쯤 있는지 찾아보기. 자,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행머리 걸과 열머리 걸을
머리글을 이용해서 행과 열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면 약속이 되어져 있죠. 그 많은 내용을 다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면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한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행을 다 선택한다. 모든 셀을 다 선택한다. 그런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흰색 바탕에 모든 셀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이때는. 요때도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교차하는 요 부분 모두 선택 단추라고 합니다. 모두 선택 단추. 다음 시트에 자 모두 선택 단추 그리고 이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지금 다 선택했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는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그래서 이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시트1, 영문으로 시트1이라고. 그리고 요 이름 시트1이라는 영문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요 흰색 요 사각형 틀 있죠. 요것도 뭐하고 하면 요거 같은 구조죠. 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트 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트 탭.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게 이제 회색깔로 나와 있는 건 이제 명령 단추가 이렇게 회색깔로 보인다. 비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제가 다른 파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트 이동 단추라고 그럽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워크시트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런 시트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엑셀 파일이 되겠죠. 엑셀 파일을 기호로 표시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기호 엑셀 파일은 XLXX라고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 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호로 표시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럼 시험에 쓰는 거면 어떻게 나오냐? 공식 명칭이 나오겠죠. 아까 통화문서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통화문서, 엑셀 파일.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아래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의 정보를 보려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처럼 엑셀 파일의 정보, 통합문서의 파일의 정보를 보려면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오늘 배웠죠. 그러면 어디 가서 아직까지 뭘 배웠다라고 소문내지 마시고 뭘 물어보면 남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지금 당장 못하니까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엑셀이 프로그램이 뭐 아는 프로그램 물어보면 뭐라고 딱 한마디로 대답하는 데냐면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프로그램을 영어 단어로 옮기면 스프레드시트라고 옮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워드 같은 문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류하기를 뭐라고 혹시 분류하는 줄 아세요? 혹시 워드 프로세서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서 편집기라고 하나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아래 한글 MS 워드가 있는 것처럼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분류 범위 안에 무슨 종류가 있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 계산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한글 표현을 영어로 옮기면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렇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혹시 오늘 스프레드시트라는 이 표현을 오늘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만난 이후로? 없다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분명히 화면에 분명히 최소 세 번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왜냐고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과목이 뭐라고요? 시험 과목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실제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엑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자꾸. 원래 시험 과목은 엑셀이 아닙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스프레드시트. 저 용어라도 좀 알고 좀 출발하자는 그러니까 관심이라니까요, 관심.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스프레드시트까지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 지금 그러니까 통합 문서라고 있잖아요. 문서 작업, 일반적인 문서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림도 여기도 그림도 들어가고요. 도형이라는 것도 삽입이 되고 엑셀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계산 다음으로 계산 뭐 꼽는다 하면 계산 그다음 이제 차트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이런 차트들 이런 것들은 이런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이면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그림 개체, 도형 개체, 차트 개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뭐 시험에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 그다음 자, 아까 리본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명령 실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리본 메뉴상에 있는 명령 단추를 클릭해서 명령 실행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명령 단추를 통해서 명령 그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고요. 왜 명령 기능을 명령이 이꼴 꼭 기능이거든요. 그다음 시간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 좀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이용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일명 뭐 단축 메뉴라고 알고 계신 분인데 시험의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요게 메뉴고요. 위에 있는 여기를 이제 미니 도구모음이라 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리고 용어만 일단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뭐 되도록이면 마우스를 좀 안 만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익숙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일명 단축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가기 키. 저장 단축키는 알고 계시죠? 컴퓨터 죄송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는 이미 알고 계시죠? 컴퓨터 쓰고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 사용했다. 그러면 이 키를 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를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안 해보셨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복사 붙여넣기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컴퓨터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령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실행을 했다면 그걸 이제 백시키는 거예요. 이전 단계로 이 명령을 되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명령 취소 컨트롤 Z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저장. 그 저장이라는 단축키 원래 근본적인 기능은 여기가 아니라 파일 탭에 여기입니다. 파일 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요 단추는 뒤로라는 단추입니다. 뒤로. 이렇게. 조금 다른 탭들과는 조금 성향이 형태적으로 좀 틀립니다. 이 녀석은 필요하면 내용물이 앞으로 나왔다가 필요 없으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뭐 파일을 관리하는 부분과 뭐 인쇄, 그다음 뭐 아니면 프로그램에 담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대충 보면 느낌이 오죠. 약간 어떤 형태의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전체를 이제 손질하는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옵션인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다루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항상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기본 상태에서 다루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하나씩 익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다루고 원상복귀도 시킬 줄 알고 그럴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자 저장할 위치 찾아보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가 이렇게 열릴 겁니다. 문서 여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아까 엑셀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표현한다 그랬고 기호로 표기한다 그러면 엑셀 XS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아까 임시 이름이 됐죠. 통합 문서 1.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직접적인 이름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저는 화면 구성이라고 이렇게 주죠. 뭐 아무렇게 해주세요.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저장 단추 누르시면 화면에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던 이 임시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화면 구성.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좀 단축키 좀 외우세요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한 절반은 한 10가지 정도도 안 될 건데요. 어쨌든 그 중에 절반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일단 외워야 되는데 뭐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장이라는 단축키는 여기죠. 일단 저희 단축키랍니다. 일단 명령은 여기입니다. 일단 명령이 있는 부분은 단축키 컨트롤 S라고 저기 가운데 적혀져 있고요. 박스 안에 확인하시고 자주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아마 표기가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외우시고요. 그리고 오늘 못 외우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끝날 때 되면 이거 다 외우고 수업 마칠 겁니다. 왜? 수업 중에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응? 한두 번 대답 못하는 건데 세 번, 네 번씩 대답 못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했으니 이제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 하나 열어봅시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폴더에 지금 앉으신 자리에 제가 쉬는 시간에 다 세팅을 다 내놨습니다. 우리 수업실에 쓸 폴더명은 무조건 문서 폴더 안에 있는 월수 크마리 이급이라는 폴더를 쓸 겁니다. 자, 폴더 이름 더블 클릭. 그 다음 이론 폴더 보이세요? 이론 폴더. 더블 클릭. 아마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엑셀 기능 정리 크마리 이급 실기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건데 더블 클릭 아니면 선택 아래쪽 우측 하단에 열기다. 갖고 하면 안 해. 보시면 안 해. 아마 저처럼 지금 두 가지 자, 여실 때 두 가지 화면이 지금 나타났었거든요. 다니다 보니. 이제 기본 세팅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일단 저는 안 나타나거든요. 혹시 화면상에 뭔가 노란색 띠 모양의 어떤 뭔가 나타나신 분들은 그냥 콘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아니, 안 나타나신 분 그냥 지나가세요. 제가 딱 해당할 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혹시 수업 중에 계속 나타날 거면 지금 나타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노란색 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요.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나타나면 콘텐츠 사용이나 뭐 이런 요 옆에 있는 요 단추 눌러주시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 따로 드릴게요. 자, 저는 그냥 나타나는 걸로 해서 그냥 진행하고요. 혹시 이게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거 없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화면상에 보여드렸던 내용물들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오시면 아까 시트의 이름이 이렇게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이 많은 셀들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될까? 셀의 이름이 존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셀의 이름은 어떻게 읽냐면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화면 기준 G열을 읽고 죄송합니다. 열머리글을 읽고 행머리글을 읽습니다. G15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화면 기준. 그러면 화면에 G15라는 내용이 보이세요? 화면에 G15라는 문구가 어디 보이세요? 집중. 네? 보이세요? 찾았어요, 이제? 제 화면에서 제 화면 기준 여기 집중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뭘 하실 때 다 바짝 하고 치워야지 뭐 오늘 됐다 내일 됐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딱 제대로 하고요. 그게 기억에다 계속 반복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셀 주소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셀의 이름, 셀의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G1호. 이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을 이름 상자라고요. 이름 상자. 물론 이름 상자라는 녀석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셀 주소를 표시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용어도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이름 상자 오른쪽에 흰색 바탕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되어 있으면 수식 입력기라는 용어가 있군요. 기억 잠깐 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셀은 한계를 의미한다면 아까처럼 이런 건 셀 범위는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열머리글 표기하고 행머리글 표기합니다. 이렇게 A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기할 거냐는 이 범위는 셀 범위 행영역이라는 것. 첫 번째 셀, 마지막 셀 해서 가운데 땡땡 콜론을 넣어서 처리합니다. 콜론을 넣어서. 요게 셀 범위 표기 방법입니다. 눈으로 또 익혀두시고요. 그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면 아까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 아까 시트 탭, 이거 시트 이름 나타내는 이 구조를 시트 탭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화면에 시트 이동 단추가 이번에 이제 초록 색깔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이죠, 이제 한쪽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른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트 이름 옆에 보면 점점점점이 있습니다. 이건 시트가 더 있다는 겁니다. 화면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클릭을 하시면. 그럼 이제 아까 또 보이지 않던 또 초록 색깔의 왼쪽으로 향하는 초록 색깔의 또 단추가 보이시 여기. 요거. 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화면을 이동시켜준다. 시트의 화면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시트 이동 단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트 이동 단추. 그다음 그 내가 시트가 있고요. 시트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개쯤 되나? 시트 요 파일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시트는 여러 개 있는데 워크 시트는 도대체 뭐냐고요? 영어 단어 보세요. 워크가 뭐지? 작업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특정 시트의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요 시트를 워크 시트라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을 따지면 흰 색깔로 지금 나와 있는 선택을 했더니 흰 색깔로 이걸 왜 선택했죠? 내가 여기에 엑셀 기능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거죠. 이걸 워크시트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시트는 여러 개 있습니다. 워크시트는 지금 한 개인데 물론 워크시트 2개 이상, 3개 이상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와 시트는 좀 다른 표현인데 엑셀을 쓰시다 보면 두 개를 그냥 혼용했습니다. 쓰더라도 뭐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엑셀을 배웠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의미가 다른 내용이라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화면 배웠으니 이제 엑셀의 기본부터 줘요. 자, 엑셀은 방금 뭐라고요? 무슨 프로그램 종류라고요? 계산 프로그램이라면서.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1-2라는 계산하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1과 2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엑셀 셀상에 데이터가 있어야만 엑셀도 계산 작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트 옮깁니다. 데이터라는 시트로. 그래서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이라는 걸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빈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럼 셀 포인트를 가지셔야 되겠죠.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에서 셀 선택. 그리고 셀상에 내가 필요한 내용 입력. 저는 한글로 가나다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데이터 작업을 하실 때 해당 셀의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엔터입니다. 엔터. 일단 엔터 말고 다른 건 없냐고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엔터.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엔터 무조건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을 시키세요. 그 다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기본적으로 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F2번 키 누릅니다. F2번 키, 키보드의 F2번 키. 그러면 셀 안에 있는 데이터의 끝부분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 필요한 내용 수정 편집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엑셀에서 작업이 끝나면 수정 작업이 끝났다. 작업이 끝났다. 엔터. 엔터. 자,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수정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셀 포인트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수정할 자료 위에다가 데이터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따닥 더블 클릭. 그러면 해당 셀에 커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커서 기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은데요. 무슨 키? 딜리트 키. 앞에 있는 걸 지우고 싶은데요. 무슨 키? 키의 이름? 커서 기준은 앞쪽에 있는 데이터 다라는 걸 지우고 싶다니까요. 무슨 키? 백스페이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키의 이름을 백스페이스라는 이 키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럽니다. 이렇게 표시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제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라고 문구가 달려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살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자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지웠나요? 어 처음에 여기 수정하러 들어올 때 데이터가 뭐였죠? 집 지우기 전에 데이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가나다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작업 취소 ESC escape ESC 현 작업 취소. 그 다음에 셀상에 있는 이 내용물, 이 데이터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뻔하죠. 뭐 선택하셔야 될 거고 지운다는 기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딜리트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곳이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히 셀을 선택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어디 가시냐면 방금 용어 하나 기억을 잠시 하세요라고 설명드렸던 수식 입력줄 보이죠 여기? 마우스 포인트 올렸어. 거기에 마우스 클릭, 요 I자 모양일 때 클릭, 커서 놓으시고 내용 입력. 그리고 엔터.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택. 수식 입력줄에 클릭. 필요한 내용 수정. 지우거나. 다시 원 상태로, 앞 상태로 돌아오서 원 상태, 현 작업 취소, ESC. 뭐 이렇게. 지우는 거, 딜리트 키.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이 끝나면 엔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00번 중에 한 90번입니다. 그러면 셀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방향이. 자, 그런데 100번 중에 9번은 탭,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그러면 혹시 반대 방향은? 아래쪽이 반대 방향 위쪽, 오른쪽이 방향 반대 방향 왼쪽.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시라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혹시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입력을 하시고 패스워드 입력 나누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고 계시죠? 마우스 클릭.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보니까 아이디가 잘못 입력됐네요. 이때는 이쪽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마우스 클릭. 왜 탭을 하는데 왜 반대 방향 시프트 탭입니다. 시프트 탭.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성의 키를 외우실 때 그 단축키 같은 거 외우실 때 하나의 요령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잘 보시면 그 방향성에서 시프트 키는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방향성에서.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면 시프트 했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리가 같거든요. 자, 보세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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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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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그 다음에 탭.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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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러면, 그래서 키를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요령이 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엔트와 탭을 알고 나면 그게 시프트 키를 조합하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 많은 키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10번 중에 100번 중에 90번,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번 중에 9번이 이거고, 그 방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100번 중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엔터를 치시면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업이 끝나면 엔터, 물론 경우에 따라서 탭도 있다. 반대 방향 가는 건 시프트 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마 엑셀을 아까도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때 처음 배울 때 차라리 그걸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인데, 일단은 머릿속에 이제 이게 되게 오늘은 별로 중요성을 띠지 않지만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아마 여기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0번쯤 물어볼 겁니다. 제가. 자, 방금 작업이 끝나면 수정 작업이 되든 기본 입력 작업이 되든 작업이 끝나면 엔터 친다고 그랬죠. 엔터 치면 엑셀 프로그램이 그 다음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당 셀에 엔터를 딱 치는 순간 해당 셀에 데이터의 종류를 무조건 구분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면 방금처럼 제가 셀에 입력했던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입력했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칠 거 아니에요. 치면 엑셀이 마무리 동작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합니다.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자라는 형태는 이런 형태 보통 문자라 그러잖아요. 문자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문자라는 게 한글만 있냐고요? 아니죠. 영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문은 소문자도 있고 대문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 이 셀은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문자라 그러면 꼭 굳이 이런 것만 있냐고? 아니요. 가로 열고 마이너스, 콤마, 가로 닫고 마침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키보드의 가장 큰 키가 혹시 뭔지 아시죠? 사이즈가 제일 큰 거. 키보드 키들 중에 뭡니까?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문서 작업할 때 우리가 띄워쓰기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 키의 이름을 공백이라고 합니다.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요거.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공백 문자. 생산 것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엑셀이 또 다루는, 엔터를 치면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면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숫자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소수점이 없는 게 있겠죠. 이런 숫자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점수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F 치면 아,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구나. 소점이 들어가는 데이터 숫자를 우리는 이런 형태의 숫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 네? 그래서 엔터 치면 어쨌든 엔터를 치면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 요거. 또 엔터를 치면 이거 데이터 종류 뭘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100 곱하기 12.75% 하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암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숫자라는 이야기죠, 숫자.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 그다음 엑셀이 다루는 데이터가 꼭 문자 숫자만 있냐고요? 아니면 날짜도 있습니다. 날짜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짜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연, 월, 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걸 엑셀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대시를 넣어서 구분합니다. 대시. 그리고 엔터. 자, 시간도 다르고 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시, 분, 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엑셀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입력이 되어졌을 때 그걸 날짜와 시간을 구분하느냐? 시간을 구분하는 건 콜론을 넣어서 합니다. 12시 24분 48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24시간제를 따릅니다. 엑셀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생활 12시간제를 우리는 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조금만 기다리시고 일단 엔터 치면 1셀에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예외 없이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간 데이터는 간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12시 24분 뒤에 초가 보이지 않죠? 초는 그냥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영초라고. 영영초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은 엑셀 자료를 보시면 뭐 데이터 종류를 구분하라 그러면 문자, 숫자, 날짜,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총 5가지를 구분할 거고요. 논리 데이터라는 부분을 하나 더 뽑아낼 건데 그건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문자 데이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처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죠? 엑셀 프로그램 실행이 처음이십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뭐죠? yes, no입니다. 그럼 yes에 해당되는 엑셀 데이터 true라고 합니다. true. 그다음 no, 아니오에 해당되는 의미의 데이터 false라고 합니다. 엑셀은. 그래서 요 두 데이터를 모아서 논리 데이터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요. 그다음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문자 데이터는 특별히 꾸미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셀의 왼쪽에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숫자나 날짜나 시간은 다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서 나타나는 꼴을 가지고 있고 논리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개의 녀석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뭐 그런 특징 정도 눈에. 자, 그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엔터를 치면 뭐 한다고요? 데이터 종류,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를 구분한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진 않는데 이게 나중에 다 배우시고 엑셀을 저한테 배우시고 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이거 구분만 잘하면 엑셀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나 영상들이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계산 함수 배우시고 나면 아마 이게 자격증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보통 자격증 시험 보고 합격하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잊어버릴 겁니다. 네, 제가 안 잊어버리도록 가르쳐 드릴 거니까. 왜냐고요? 시간이 지나서 또 시간 내서 또 엑셀 배우러 올 거예요. 회사 취업하시고 나서. 네? 아까운 시간 버리고 혼자서 공부해야죠. 이제 그때는. 그게 사실은 자격증이지만 제 개인적인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자료를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게 처음 원래 프로그램 기본 배우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앞으로 혼자서 그냥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세요. 입니다. 뭐 고급,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기본만 딱 배우고 나면 필요한 자료를 계속 모아서 그냥 부닥쳐가면서 배우는 게 좋거든요. 그 윗단계는. 근데 윗단계도 뭐 쉽게 배우면 사실은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원래 컴퓨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고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단계가 넘어가려면 항상 고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본적 이야기를 해드리고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한 개의 셀에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석 줄을 입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업 완료, 이 셀에 엔터 치면 작업 완료, 엔터 치면 이 셀의 데이터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다 라고 하고 셀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자, 그럼 다시 선택. 수정 상태로 가는 키가 뭐라고요? 수정하는 방법이 F2 더블클릭 수직 입력키를 이용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에 아무거나 알아 쓰세요. 자, 저는 F2번 키 써줍니다. 자, 그러면 줄을 두 줄 만드는 방법은 커서 기준 Alt 엔터.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줄이 이렇게 바뀝니다. 수동으로 강제로 줄이 바뀌고 내용 입력. 또 한 줄 더 만들고 싶다고요? 커서 기준 깜빡깜빡거리는 저기 커스입니다. 왼쪽 Alt 키를 누르시고 엔터. 그리고 이 셀에 이제 습줄 만들고 작업 끝내렵니다. 작업 완료 엔터. 자, 그 다음 셀에 요렇게 표시하고 싶거든요. 셀상에 요렇게. 요런 내용, 요런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다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저렇게 딱 입력을 여러분들 입장에, 우리들 입장에 그냥 우리 사용자 입장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저걸 만난다면 저걸 뭘로 취급할까요, 우리는? 001 그러면 숫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숫자의 형태로 받아들였다면 1 정수값이라고 하는 1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는 없죠. 엑셀도 똑같다는 겁니다. 001 숫자 형태로 입력이 되어졌구나. 그럼 이걸 엑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숫자로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형태적으로 봤으니까. 근데 숫자인데 왜 앞에 0을 붙여서 쓰냐? 그런 경우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래서 엔터 치면 이 녀석이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더라.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다고요? 셀에 001로 표시하잖아. 그게 뭐냐면 헛다운표를 붙이고 00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헛다운표를 붙이면 이후에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무조건 이 형태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이게 약속된 기호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기호를 코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코드입니다. 코드. 이게 뭐라고요? 이후에 입력하는 건 고스란히 화면에 표시해 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코드고요. 저 녀석은 저 헛다운표는 따로 안 표시 안 해줍니다. 자기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을 끝이고요. 그래서 단 엔터 치면 이 녀석은 데이터의 종류를 문자 데이터로 취급한다는 거죠. 엑셀 프로그램이. 그 다음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엑셀 기능을 쓰시다가 셀 좌측편에 초록색 이렇게 저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건 어떤 의미냐면 이 셀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 정도의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100%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문제 없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따로 다루진 않을 거니까. 이런 초록색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 자, 우리, 그 다음에 키보드상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입력하는 기호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들 중에 그 참고 표시라는 거 있잖아요. 일명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거. 그건 지금 키보드상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뭐 실무적인 엑셀도 다루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드려봤자 관심도 안 가지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맞는 수업을 조금 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원래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있긴 한데 시험에 맞는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세요. 한글 정함이 10자, 10자 정도 있는데 쌍자까지 19자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글 잠 미음 안에 할당이 되어 있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당구장 표시해 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참고 표시. 한글 잠 미음 입력. 셀상에.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커스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이미 이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블럭을, 범위를. 자, 다시 뭐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시든지 미음자 블럭
그죠? 깜빡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찾습니다. 한자 키는 스페이스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이건 키보드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찾으세요. 왼쪽, 오른쪽 찾았죠? 그리고 한자 키 누릅니다. 그러면 목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장 참고 표시 보이시죠? 클릭했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한 번 더 할게요. 한글 잡으면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래서 여기 수직 이동밖에 보이네요. 이동 단추도 보이고 쭉 내려가 보시면 쭉 훑어보세요. 시험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본인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고 뭐 흰색 별 표시, 검정색 표시, 흰색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 뭐 다이아몬드, 사각형,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아마 하트, 검정색 하트 쓴 거 나왔나요? 클릭. 그래서 그리고 작업 끝났죠?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는 건 데이터 작업 중이라는 얘기죠. 엔터 해서 빠져나오죠. 자, 그다음 뭐 데이터 중에 참 데이터 중에 한자라는 것도 있잖아. 한자. 자, 이 셀에 한국이라고 한자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한글을 입력을 합니다. 한자.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한자 잘 모르시면 아무 한자나 선택하세요. 그런 일 아닙니다. 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건 알겠죠? 이건 아는데 한자를 잘 모른다고요, 저도. 그리고 아무거나 써요. 왜? 시험에는 이런 한자를 줄 거니까. 그리고 엔터. 자, 이 녀석의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한자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제 한자를 또 입력을 하냐면 자, 저 밑 아래쪽 빈셀에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첫 시각인데 첫 시각보다 딴 거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자, 단어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편리하게도 이렇게 한자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한자로만 표현할 것이냐,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현할 것이냐. 물론 크말 이급 시험에서는 한자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물론 한자 목록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선택, 한자로만 표시, 위에 거 한자 선택, 한자로만 표시, 그리고 오른쪽에 변환, 우측 상단에 변환 단축. 그리고 작업이 끝났네요. 잠깐만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제가 귀에 피날 때가 피가 날 정도로 물어본다 그랬죠. 엔터 치면 뭐 한다고요? 응? 엔터 치면 뭐 한다고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면 방금 여기서 엔터 쳤나요? 응? 데이터 종류가 뭐죠? 문자. 방금 여기서 엔터 쳤나요? 엔터 쳤잖아요. 이 셀의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면서요. 예외 없이. 데이터 종류 뭐죠? 문자. 이거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다 늘리던데,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건 어떨까요? 가, 별 표시, 대문자 A, 마이너스 1, 2, 3.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할 겁니다. 데이터 종류 뭘로 구분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이 라인에 이 행에다가 적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문자 데이터니까. 잠깐만요. 자,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형태적으로 여기까지는 문자라는 걸 다 인지를 하실 줄 아실 거고, 형태적으로. 여기는 형태적으로 숫자잖아요. 그럼 문자, 숫자 형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엑셀은 이걸 문자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건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 뭘로 인식할까요?
제가 못됐습니다. 여러분들 함정이 계속 빠뜨립니다. 왜 함정이 빠뜨리냐고요?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하나 더 기억을 하고 가야죠. 다 몰라도 저거 한두 개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데이터 종류 뭡니까? 이걸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달력에 12월 32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컴퓨터라는 녀석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사람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 여기 옮겨간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 12월 31일자까지 없잖아요. 31일자까지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31일자까지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럼 이거 데이터 종류 뭘로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결합이 됐잖아요. 문자 데이터 취급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일부러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고 나중에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제. 근데 일단 우리는 오늘 배운 거 여기까지는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여기까지 하시고 찾아보기. 자, 이론 폴드고요. 계산 작업 1 파일 여시고 그리고 저희들 1권 교재 23페이지. 어, 위치 정확하게 그리고 오타 없이 그거 데이터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주소의 위치하고 내용 오타 없이 쭉 입력하세요. 시간은 4분 드릴게요. 시작. 4분 안에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입력하면 방금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입력하면 뭐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수정할 때 F2분키나 더블클릭 수치 입력 이용한다. 뭐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이야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엑셀 기능 가르쳐 드린 것도 없고.
네, 일단 거기까지만 입력하시면 거기까지만. 자, 일단 저장 단축키가 컨트롤했습니다. 저장해 두시고요. 음, 타이핑 연습하러 오신 거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료 입력은 방향 같은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저희들 시험에 나오는 자료들은 다 기본적으로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세로 방향으로 대충 입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그다음 나중에 이제 엑셀 기능을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림에 그 문제 주어져 있는 그 그림대로 그냥 데이터 입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엑셀 기능 사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2번, 3번, 4번, 5번 집에 가서 숙제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타이핑 실력이 좋거나 그러니까 뭐 문서 작업할 때 타이핑 실력이 나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왜 안 될까? 그 여기에 맞는 타이핑 연습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뭐 분당 뭐 200표가 나온다, 300가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엑셀 시험에서 필요한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분 드렸죠? 4분 드렸잖아요. 정말 4분 정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험 시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실기 시험 시간이 4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4분, 5분씩 걸려버리면 나머지 문제 어떻게 풀 건데? 겨우 해봤자 오전짜리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요령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시험에 맞는 타이핑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하시는 그 속도하고는, 물론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있으면 더 좋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입력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 내드릴 테니까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익숙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3, 4, 5는 숙제 내드릴게요. 다른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아니면 몇 가지 더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제 시트에 가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면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다 보이도록 사이즈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 자료에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자 데이터는 오른쪽에 데이터가 없으면 화면을 이렇게 침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두 개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셀을 선택하셔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됩니다. 보면 내용이 다 보이죠? 이건 한 개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자 데이터의 이 녀석이 화면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이. 그러면 자 약품명이나 구분의 자료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셀의 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획높이와 열높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급하게 처리합시다. CL과 DL 사이의 경계의 포인트 두시고 이런 포인트의 이름을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그러고 더블 클릭 동작 씁니다. 그러면 해당 열의 가장 긴 데이터에 맞춰서 조정해 줄 겁니다. 시험은 원래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두는 겁니다. 두는 건데 일단 보기 싫으니까요, 지금은. 자, 일단 엑셀 기능도 익혀야 되고. 자, B열과 C열 사이에 포인트 두시고 크기 조절 포인트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열너비 자동 맞춤해서 해당 열의 가장 긴 데이터 이렇게 맞춰준다. 더블 클릭. 그렇게 해서 내용을 다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내시고 그래서 뭐 시간 내에 입력 못 하셨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입력 잘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 최근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입력하는 양이거든요. 이만큼. 사실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시간은 정말 오래, 한 4, 5분씩 걸리고. 근데 지금은 아마 여기에 3분의 1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요만큼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은. 현재 추세는. 그래서, 입력하는데 그렇게 4, 5분씩 걸리진 않을 거라고. 요 정도만 입력하시면. 네, 그렇게 해서 크기 조절하셨으면 저장하시고요. 나머지는 숙제 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